자제분들 간접 체험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원래 이제 서서 말하는 사람은 이제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애들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오늘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사실 바깥에서 우리 이정원 대표님하고 말씀 나누다가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먼저 여쭤보고 좀 시작을 할게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자제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첫째인 분 한 분만 손을 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혹시 고등부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자제분께서 둘째신가요? 그걸 여쭤보는 이유가 이제 받아들이시는 게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을 좀 거기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저는 지금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영어의 정원 개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 가르치게 될 거고요. 사실은 이정원 대표님, 이제 대표님이라고 부르는 게 사실 좀 어색해요. 왜 그러냐면 이정원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저하고 둘이 동갑이에요. 누가 더 들어 보이는지는 각자 생각을 해보고 사실은 둘이 처음 만났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 나이에 비해서는 어려 보이고 제 특히나 음성 때문에 사실은 나이에 비해서 저도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통화하는 걸 좀 좋아해갖고 되게 전화를 드려요. 누구네 집이죠? 그럼 어머니 근데 누구니? 이런 사람이에요. 목소리가 안 늙어요. 저희 아버지는 70이 넘으셔도 지금 70이 훨씬 넘으셔도 지금 목소리가 저하고 똑같으세요. 이게 좀 골충은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들었는데 제가 어떤 정보를 전달드린다거나 그런 거는 방향을 어디 맞추려고 그러냐면 주변에 가서 말씀 나눠보실 만한 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1월달, 2월달 돼가지고 우리 애가 어느 학교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겠다. 그건 되게 단순한 접근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하던 일 때문에 그래요. 제가 원래 하던 일이 강사를 교육하는, 그러니까 저도 수업을 하지만 다른 선생님들 약간 키우는 그런 일을 하고요. 그리고 부수적인 일이 원래 이정원 대표님하고 같이 대치동에 있을 때는 저는 이제 그게 자부심이죠. 자부심이라기보다는 아마 그 선생님들한테 제 닉네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제 닉네임을 얘기해주면 선생님들이 그래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라고 그러면 연예인 만난 것 같다. 그래요. 단어 공작소라는 그 아이디어를 움직이는데 선생님들이 들어가는 황인영 카페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급이 되면 자료들을 남한테 뿌려주거나 이러면 뭐 열혈 멤버라서 거기 있는 자료를 다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한 6년 전에 저 배웠어요. 그런 거 이제 그냥 하다가 말씀 나누다가 궁금하신 거를 갖다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면 빨리 끝나야 되니까 질문을 못 하세요. 혹시라도 진짜 요거는 하나 얘기를 갖다 꼭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혹시 있으실까요? 요럴 때 한마디 해주시면 정말 고맙습니다. 없으시면 바로 진행을 할게요. 네. 힘드시죠? 이제 내신 영어가 먼저예요. 오늘 수능 봤는데 아까 그렇잖아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오늘 영어 어땠냐?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제 대답은 항상 똑같아요. 쉬워요. 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작년에 불수능이라 그랬는데 제 예측은 안 맞았어요. 작년에 1등급 비율이 영어는 90점만 맞으면 되잖아요. 6.25% 나왔어요. 근데 원래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기준을 삼고 있는 건 적어도 90점 넘는 사람이 한 10% 나와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한 번도 맞춘 적 없어요. 그리고 인터넷이나 이런 거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쉽다라는 말 믿지 마시고요. 애들이 그리고 대부분 사고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수능이 쉽다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1학년 모의고사 잠깐 보거든요. 이런 동네에서 보잖아요. 어학원 같은 데서. 점수 잘 나올 거예요. 87점 막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네, 그거 믿지 마세요. 고3하고 달라요. 고1 때 87 정도 나온다 그래갖고 고3은 올라가가지고 87점 안 나와요. 네, 그게 차이가 있어요. 길이가 일단 달라요. 네, 제일 쉬운 게 이렇게 한 장을 딱 펼쳐보시면 느낌이 오는데 숨이 막힌다? 그럼 고3 거예요. 근데 딱 보고 여백이 맞네? 그럼 1학년 거예요. 간단한 원리예요. 그리고 이렇게 쓱 봤는데 해볼만 하네? 그러면 일단은 애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 좀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별거는 없어요. 그 어머님들이 어느 학교를 가도 영어는 똑같아요. 근데 문제 유형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걸 벗어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대치동에서 하던 일도 그거다 보니까 제가 자부하는 건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영어 강사들 중에서 제가 자료를 만드는 속도가 제일 빨라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같은 걸 좀 해가지고. 그리고 그 부분하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전국에 있는 어떤 선생도 저보다 내신 자료를, 그러니까 내신 기출시험들을 많이 본 사람이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어떤 방향성을 터득하게 된 이유가 대원 외고가 있고요. 용인 외대부고가 있고, 이게 영어는 레벨이 이렇게 돼요. 용인 외대부고가 끝자락에 있어요. 그럼 대원 외고가 옆에 있어요. 그럼 그 밑에 누가 있냐면 하나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럼 그 하나고등학교를 흉내내는 학교들이 있어요. 상상고등학교 같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갖다 다 펼쳐보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관통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서 되게 자녀분들이 요걸 하면 어디를 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칠판에 보여드린 게, 칠판입니다. 여기 보여드린 게 이건데 그냥 크게 두 가지예요. 무조건 객관식하고 서술형이죠. 근데 어디는 이렇게 하고 어디는 이렇게 하고를 일단 보시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건 수능 유형 빅5 변형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걸 변형을 하냐 안 하냐 차이예요. 어법, 어휘, 빈칸, 삽입, 순서 요 5가지 유형이 이제 변별력 요소인데 저걸 어떻게 집어넣느냐예요. 그리고 비수능 유형이 들어가는데 내용 추론, 구문, 어법, 토플, 텍스트 이런 거에서 가져다가 형식을 가져다 쓰는 게 있어요. 근데 어머님들께서 이제 눈치가 좀 빠르시면 아시겠지만 전국형 자사고라던가 아니면 특목고 같은 경우는 아래 유형으로 가요. 그래서 이따가 맨 마지막에 보여드릴 거가 있는데 뭐 그냥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그런 게 있어요. 어법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일반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특목이나 전국형 자사로 가면 어법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애들이 다 맞춰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서울에 숙명여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숙명여고 내신 시험 문제를 보고 있으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거 해서 뭐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상고 시험 문제를 보잖아요. 이런 거 해서 뭐해 라는 생각이 들어요. 밑에 영어 선지가 쫙 나와요. 그래서 위에하고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거래요. 논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의 룰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 하면 도대체 수능에 도움이 되나? 전혀 안 돼요. 근데 그걸 갖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밖에서 대화 나누다가 어머님들한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꾸 옆으로 세면 안 돼요. 자꾸 힘드시니까 정보 드리고 또 빨리 끝내드리는 게 좋아서. 근데 그건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이 얘기를 조금 드리고 갈게요. 뭐 여기 있는 거 설명 다시 드리고요. 서술형은 요게 다예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든지 요거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법이 나오거나 어휘가 나오는 거 기본이고요. 영작이 나오면 조건 영작이라는 게 뭐냐면 조건을 달아요. 조건에 맞게 영작하시오 해요. 그래서 그냥 영작하는 게 아니고 조건에 맞게 무슨 단어를 사용해야 되고 어느 방향에 맞아야 되고 이걸 다 줘요. 이 근처에 있는 학교 중에서 그걸 제일 많이 활용하는 학교는 포스코 고등학교예요. 인천 그리고 과학고등학교. 제가 인천 과학고 애들하고 인천 외고하고 포스코 고등학교가 원래 주 학교였어요. 연수고라는 강문용으로 해봤지만은 자 그래서 배열 영작은 간단해요. 그냥 단어 주고 배열 맞춰서 어법에 맞게 배열하는 거라 요거 내는 거는 조금 요거는 접근하는 방법이 어법을 열심히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매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말 쓰기라는 게 있어요. 이제 국어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국어에 좀 덕을 봐야 돼요. 네, 요쯤에서 이제 아까 옆으로 살려고 했던 말씀을 잠깐 드려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요, 어머님들이 보시면은 그 유튜브 같은 거 보고 와가지고 캠브리지 대학교 애들이 수능을 풀어봤다. 뭐 그런 거 많이 보시죠. 무조건 제가 애들한테 고3 애들 가르칠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타일러 뭐라 그랬는지 잠깐 헷갈리거든요. 그 타일러라는 사람이 정말 맞는 얘기를 했어요. 타일러 시험 본 거 혹시 보셨어요? 걔가 빈칸 시험 문제 5개 풀어서 몇 개 맞췄는지 혹시 아세요? 걔 하나 맞췄거든요. 그러면서 걔가 옛날에 문제적 남자에서 길길이 뛰었던 영상이 돌아다녀요. 이거는 영어 시험 문제가 아니다. 정답이에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수능은 영어 시험이 아닙니다.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이 아니고요. 분명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사고력 테스트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사고력 시험이에요. 그래서 허무한 얘기 하나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저희 애가 영어 유치원을 나왔지만 영어 유치원의 최대 장점은 외국인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시험에 아무 도움 안 돼요. 제가 애들한테 내가 영어를 좀 하다 보니까 제일 즐거운 점은 뭐냐, 넷플릭스를 VPN으로 들어가서 노르웨이로 접속하면 우리나라에는 개봉관에서 존윅 3를 하고 있어요. 근데 노르웨이 북미 영화가 인기가 없어요. 유럽은 존윅 3를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어요. 단점은 자막이 안 나와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존윅 3를 보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난관에 부딪혀요. 러시아어를 갑자기 해요. 그래서 밑에 노르웨이어 자막이 나와요. 얼마 안 있으면 끝나겠지. 8분 동안 러시아어가 나와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가만히 듣고 있는데 정말 답답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이제 여담으로 드린 얘기고, 회화 능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는 집단 사고 능력을 중시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보면 어떻게 보면 공감 능력 테스트 같은 건데, 내가 생각하는 걸 쟤도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가 밑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타일러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3번도 답이 되고 4번도 답이 된다. 맞아요. 3번도 답이 되고 4번도 답이 돼요. 외국은 개인의 주관을 되게 중시해요. 창의력 중심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보자는 게 아니고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남도 이렇게 생각하느냐예요. 그러면 그 시험의 룰이 달라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그런 걸 마주치게 되는데 탭스 잘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외국 평가나 이런 거 되게 잘 봐요. 근데 그런 애들이 수능을 오히려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시험의 룰이 달라요. 타일러 똑똑하죠. 6개 국어 이상 하고. 근데 동양 철학까지 공부하는 애가 왜 수능 시험을 못 보냐면 룰이 달라요. 그래서 그 룰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런 거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별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번 전달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마침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범인의 지문하고 외부 지문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외부 지문 비율은 학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조금 양심적인 학교는 20%, 30%. 근데 정말 양심이 없다 그러면 50%. 근데 사실상 범인의 지문이라고 해도 그 내용이 해봐야 소용없는 학교도 있어요. 대표적인 건 이제 특목고죠. 근데 어머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과서 거의 안 들어간다 수준이 아니라 안 넣어요. 그러니까 교과서 예를 들면은 교과서가 있는 학교도 교과서를 안 써요. 그러니까 송도고가 이제 대표적인 스타일인데 송도고는요 그냥 부교재 EBS 걸 갖다 써요. 그리고 원래는 다른 학교들은 하다못해 외부 지문을 다른 데서 가져다 이렇게 섞거든요. 송도고 안 섞어요. 그냥 다 오리지널 그냥 한국에서 다 해요. 그러면 어머님들 머릿속에서 변별력이 어디서 생기겠어요? 양에서 생겨요. 이걸 다 할 수 있냐? 못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봤던 내신 시험 범위 중에 가장 센 곳은 광진구에 있는 한양대학교 부속고등학교예요. 모의고사 지문 180개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센 게 아니에요. 저는 그때 보고 와 그랬는데 얘가 제일 세다고 생각하고 살다가 김천고등학교인데 그 2학년은 시험 범위가 200개입니다. 내신 모의고사 문제 200개. 근데 그걸 다 봐요. 저랑 같이 보면 봅니다. 어이가 없지만 그거를 해야 돼요. 자, 이쯤에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타일러 놀이 한번 해봐야 되는데 왜 어머님들한테 영어 시험이 아닌지 잠깐 보여드릴 거가 있어요. 이번 주에 실제로 나왔던 건데 이거를 여기다가 하려다가 하필이면 준비를 해서 이걸 제출을 했는데 그 다음에 첨가를 못했어요. 애가 질문을 했어요. 너무 황당해서 지금 외우고 있는데 The privacy needed to build up the trust no longer exist라는 문제가 있어요. 한국말로 옮겨보면 이거거든요. 신뢰를 만들 수 있는 사생활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뢰를 만들 수 있는 사생활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을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가서 한번 이걸 실험을 해보면 좋은데 물론 설명회 갔다 와서 애한테 야 내가 듣고 왔는데 이게 좋아 그러면 애가 일단 안 들어요. 그래서 한번 할 수 있는지 기회를 보셨다가 보셔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이 문장을 해석해 보라 그러면은 어이없는 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2등급 정도 나오는 애가 고2가 질문을 했던 건데 애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신뢰가 필요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애들 때문에 약을 좀 많이 먹어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상문고등학교인데 그 서울의 상문고를 서초에서 가르쳐준 적이 있는데 진짜로 애들 가르치다 보면 이 직업이 뭐냐면 애들이 시험을 잘 보고 오늘 같은 날 정말 이제 어머님들이 어떠실 것 같아요.
시험을 잘 보내가 와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한 놈이 붙었어요. 그럼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걔가 선생님 나 저 붙었어요 그러고 문자가 오면 사람 마음이 되게 웃겨요. 1년마다 이 짓거리를 또 해야 되는데 붙었다는 놈 때문에 기쁜 것보다 혹시에 붙었나 때문에 불안한 게 더 커요. 그런 이제 애달픈 친구죠. 그래서 약 먹었는데 자, 어머님들한테 방금 드렸던 그 문장에서 핵심이 뭐냐면요. 사생활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를 만들 수 없다예요. 그러니까 신뢰를 만들 수 없다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거를 머릿속에서 그렇게 생각하려면 방금 들려드렸던 문장을 We don't have the privacy, so we cannot make the trust라고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장을 전환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애들이 이걸 안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밖에서 이렇게 듣고 있다가 문제 많이 풀어보는 거 소용없다 그랬잖아요. 저도 드리고 진짜 공감하는 게 뭐냐면 공부는 꼼꼼하게 천천히 하는데요. 시험은 반응하는 수준이 돼야 돼요. 몸에 밴 습관. 그러니까 특공부대 같은 데서 매일 훈련하거든요. 근데 1년에 퇴로 몇 번 일어나요. 그 사람들 출동 한두 번밖에 안 해요. 근데 매일 진짜 미친 듯이 훈련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총 들고 싸우는데 반응을 해야지 생각하면 죽어요. 그거랑 비슷한 게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애들이 답이 이거 몇 번이야 그러면 정답 맞춘 애도 설명 못해요. 근데 평상시 공부할 때는 서로 사고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저희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애들하고 그걸 해야 돼요. 예시 한번 보시면서 이제 어떤 시험 문제 나오냐 이런 거 보시면은 방문여고를 아들은 못 가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제 따님들만 혹시라도 갈 수도 있으니까 보시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지금 배점이나 이런 걸 보시는데 까맣게 동그라미 쳐 있는 게 주관식이라고 하죠. 서술형이에요. 그래서 어휘 빈칸, 주제문 완성, 빈칸 완성, 어법 빈칸, 영작 하나 들어가 있죠.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된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 이걸 보시면 이제 밑에 여기를 보시는 게 좋죠. 학교 프린트, 테드 프린트. 이게 좀 전의 자료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지금 참고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학교마다 2년 정도 주기로 해서 선생님들이 바뀌어요. 그러면 전에 했던 거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럴 때 좋은 예시가 하나고등학교 같은 예시인데 하나고등학교는 1년에 매번 교재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작년 교재 소용없고요. 시험 선생님이 바뀌어요. 출제 방향이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상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애들이 영어를 잘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성향이 유지가 되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지역권에서 보면 좋은 점은 뭐냐? 선생님들끼리 교무회의를 해요. 그럼 전임자 거 시험지를 보고 서로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벗어나면 서로 약간 문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 서로 의견을 공유할 때 약간 출제 경향을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참고해 볼 만한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서술형 비중이 30점 정도 되죠. 네,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포스코 고등학교. 이 지역에서 가장 영어가 악랄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은데 영어질의 우리말 진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때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온 소감 영작해보세요. 이게 그전에는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 나머지들은 다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수능에 나오는 그 문제 틀을 유지를 해요. 다만 난이도를 조금씩 그 안에서 올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어이가 없죠. 서술형이 50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중에 40점이 아까 그거예요. 우리말 쓰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학교 특징이 뭐겠어요? 어머님들이 딱 보시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지필로 완전히 내신이 결정이 나면 네, 수행 비중이 높아요. 수행 비중이 다 장치가 돼 있어요. 그냥 한 방에 엎어져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저희가 내신을 준비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시험만 잘 보는 게 소용이 없어요. 지필은 지필대로 잘 봐야 되고 수행이 중간에 껴요.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퍼센티지가 수행이 한 30%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대부분 이 형태가 유지되고 10%는 이제 중간에 그거 있어요. 애들 벌점이나 이런 거 하고 뭐 추가 점수 주고 이런 거 들어가는 거 10점짜리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100점이 구성이 되니까 꼭 지필 잘 본다고 해서 실력이 좋은 건 아니에요. 수행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필만 봐서 소용없습니다. 이게 송도고인데 지금 아까랑 완전히 다르죠. 어법에 미친 학교라고. 어법을 되게 중시하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좋은 학교.
왜 그러냐면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애들 계속 시키면 돼요.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무한 생성이 가능해요. 문제가 그러니까 제가 어떤 포인트를 지정해주면 사실은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또 있어요. 선생들인데 제 입으로 말씀드리면 잘난 척인데요. 솔직히 잘난 척 맞는데요. 제 거 카피 뜬 거예요. 그래서 가끔 오해받아요. 제가 그 사람들 거 베낀 줄 알았는데 나이를 가늠해 보시면 돼요. 제가 나이가 그 중에 제일 많아요. 제가 한 거예요. 대건고등학교 건데요. 조건연계 아까 말씀드렸던 저게 이제 까만 색이 있죠. 저게 이제 주관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도 여기 나오시죠. 나온 거 보이시죠? 우리말 쓰기 있어요. 우리말 쓰기는 국어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애들한테 하다못해 일기라도 아니면 하루에 한 줄이라도 영어라도 써봐라. 그게 되게 필요해요. 서술형 얼마 안 되죠. 객관식이 많이 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이게 주 교재인 거죠. 지금 보시면 알지만 지금까지 나온 학교 중에 교과도 안 들어가죠. 네, 다 이런 구성으로 돼 있어요. 인천 과거에 제가 좀 애정을 갖고 있는 참 좀 아픈 기억이 이제 작년인데 이게 인천 과거를 가르치다가 잘해도 문제가 돼요. 애들이 다 조기 졸업을 해요. 그래서 2학년 1학기가 되면 수업을 접어야 돼요. 네, 그런 사태가 벌어져요. 슬픈 학교. 근데 보시면은 이 학교가 영작, 어법, 어휘죠. 나머지는 잔챙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몰려 있는지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애가 어느 학교 가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되실 텐데 지금 거 그냥 참고시고요. 간단해요. 되게 간단해요. 지금 제가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라고 이렇게 해놓은 게 보시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이게 완전히 맞는 건 아니지만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저쪽으로 가면 저쪽이 세지는 거고 이쪽으로 오면 이쪽이 세져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제 지점을 정해드리면 방금 전에 보셨던 데에서 송도고는 어디 속하냐면 여기에 이 중간이죠. 일반고하고 자사고 중간인 거예요. 그러면은 인천 과고는 어디에 속하느냐? 그냥 여기에요. 인천 과고는 과학고지만 이쪽으로 넘어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문과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럼 포스코 고등학교는 어느 쪽이냐? 그럼 자사고하고 특목고 중간으로 들어와요. 논리력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게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선지가 일단 영어로 나오고 상산고등학교가 이제 이쪽에 되게 비슷한 학교인데 선지가 영어로 나와 있는데 제가 가끔 놀려요. 변호사 시험 비슷해요.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건데 예를 들면 프랑스의 점령으로 영국의 계급이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졌다와 프랑스의 점령이 영국에 영향을 줬다는 달라요. 이게 완벽하게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사실관계 확인 변호사들이 하는 거 있어요. 그거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 저한테 보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제가 이제 대비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갖고 있는 사고 방식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지금 아이들 가르친 지가 한 20년 정도 돼요. 나이가 대충 나오실 거예요.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를 들으면 저는 학력고사세요. 수능 전제입니다. 응답하라 1994가 제 다음 연주예요. 근데 알고리즘이라는 거가 뭐냐면 제가 그래서 여기서 수업할 때 오해를 많이 받는 게 뭐냐면 제가 첫 번째 컴퓨터 이런 거니까 이과 출신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문학 전공한 사람입니다. 이게 되게 자부심이에요. 저는 문학을 전공한 사람이고요. 근데 언어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거를 아이들이 조금만 자꾸 나는 문과야 그러면서 두루뭉술하게 들어가려는 버릇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요. 이게 분명히 어떤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순서대로 통과를 시키면 답이 맞게 돼 있는 그거를 몸에 밴 습관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거를 경우의 수를 좀 알려주는 그런 걸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런 건데요. 어머님들이 중학교 우리 학교에서 공부 배울 때 그러잖아요. 문장이 뭘로 시작하냐, 주어로 시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주어로 시작하는 경우와 주어로 시작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주어로 시작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느냐? 4가지가 있습니다. 형용사, 접속사, 전치사, 부사로 시작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주어가 나온 다음에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냐? 7가지가 있어요. 그럼 약간의 경우의 수를 넣는 거죠.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종합정어법 논리적 도표라고 하는데 이거 지금 요 두 가지는 사실은 수능에서는 가장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한테 이제 여기 써놨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두 가지를 시켜야 돼요. 일단은 머리도 키워줘야 되고, 근데 영어는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국어 선생님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수학 선생님들아. 근데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는 머리 좋은 애가 이길 수 있어요. 영어는요, 엉덩이가 무거우면 이겨요. 그러니까 많이 버티고 자주, 제가 애들한테 늘 하는 얘기예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꾸준히 하는 거고요.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자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이건데, 그러니까 영어의 투두리스트라고 했는데 어떤 애가 와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쌤 영어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영어를 잘한다고 하지 말고 구체화를 하자. 약간 성격이거든요. 영어 시험을 잘 보려면요, 단어를 남기고 어법을 숙지하고 구문을 분석하고 내용을 이해하면 돼요. 이게 장난처럼 애들한테 똑같이 해주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무조건 단어 모르면 안 되는데, 문제는 학교에서 수행평가로 단어를 봐주는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안 하는 학교도 있어요. 다행인 건 이 근처는 대부분 해요. 근데 애들이 안 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제가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이게 고3 학생들한테 나가는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니 테스트를 쏴요. 그러면은 종이로 나간 건데 이걸 쏘면 여기다 답을 기입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머님들한테도 제가 같이 쏴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이걸 받았구나. 물어라도 보면 애가 긴장이라도 하겠죠. 야, 그거 여기 영어의 정원 학원에서 멘토 왔더라. 들어가서 했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 아이들은 이 문제를 들어가서 푸는 게 아니고요. 여기다 답만 체킹하는 거예요. 답안지가 안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들어가서 애들이 답을 마킹을 하면 맞았는지 틀렸는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어머님들한테 제가 이걸 취합해서 결과를 보내드려요. 그리고 단어도 이렇게 외워요. 그러니까 단어집을 제가 정한 다음에 아이들한테 이거를 하루에 쏴줘요. 근데 애들이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학원 가기 전에 숙제하는 버릇들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고칠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저 방금 전에 보셨던 카톡이 매일 가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틀만 안 가요. 수업날하고 수업 전날은 안 줘요. 왜냐면 가정의 평화를 지켜야 되니까 수업 전날 몰아서 해도 인정을 해줘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5일 나가는데 3일은 보통 이제 시즌이 비시즌이고 시즌, 이제 겨울방학하게 되면 매일 단어하고 미니 테스트가 나갈 거예요. 그렇지만 내신 시즌이 시작되면 외부 지문에 대한 거는 일주일에 2번 미니 테스트 10문제씩 나가고, 나머지는 단어들이 3일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도, 왜 객관식일 것 같으세요? 객관식으로 하는 게 좋은 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수능은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만 하는데요. 네, 스펠링을 쓸 필요가 없죠. 근데 내신 준비할 때는 본문하고 관련된 것만 하면 되니까 저희가 훈련을 시키면 돼서 객관식으로 빨리 보게 됩니다. 요게 한 30개짜리, 40개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단어집도 만들어 놨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교재로 이제 각 단어집이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 열심히 이렇게 사자를 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얼마든지 애들한테 뽑아줄 수 있는 건데, 구문 안에서 단어가 활용되는 정도를 갖다 평상시에 연습을 시키는 거를 이제 요걸 시킬 거예요. 아까 나왔던 그 단어 평가에 나온 걸 가지고 요걸 또 해요. 한 2중 정도 되겠죠? 2번 이상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단어가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저걸 변형해서 넣을 수 있게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저거가 이제 이것도 구글로 만들어 봤는데 이거는 눈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오프라인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자료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주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 저는 천성적으로 손발이 많이 쓰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머리 쓰는 걸 좋아해서 손발 쓰는 걸 싫어해서 이렇게 만든 것도 이것도 자동으로 또 변형이 돼요. 순서지 바뀌고 여기 있는 고쳐 쓰는 거 바뀌고 이것도 밑에 TF도 다 바뀌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같은 걸 반복시킵니다. 많이 부르고, 그리고 약간 상스러운 언어를 써서 그렇지만 우리 애들 성적 나오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가르치는 사람이 몸빵치면 됩니다. 학원에 불러다 앉혀놓고 해봐 애들이 죽죠. 근데 저도 그거 되게 싫어요. 근데 학원에 불러다가 앉혀놓고 앞에다 놓고 한마디라도 하고 붙잡고 늘어지고 저는 애들을 먹고, 그러면 애들이 성적이 올라가요. 그래서 약간 중증에 저희 여기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이제 부르죠. 인터넷으로도 하고 부르고, 그리고 어머님들한테 카톡이라던가 이걸 드리기도 하지만 제가 전화를 드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마 나중에도 저도 말씀을 자주 나오시게 되면 야단치지 마세요.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들하고 시너지 효과가 되게 중요해요. 마음이 급하시죠. 막 이렇게 야단도 치고 오실 텐데 사이가 조금 유지가 되는 거를 제가 되게 중시합니다. 그게 나중에 에너지가 돼서 성적이 오릅니다.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제가 오늘은 사실 인사드리는 거 정도로 하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그러면 오늘 그냥 바로 여기다 연락처를 넣을 걸 그랬어요. 근데 제가 따로 연락처를 갖다가 지금 드리지를 못하는데 드릴까요? 한번 전화. 네. 제가요 010 똑같고요. 5383에 0725번입니다. 5383-0725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얼마든지 전화를 주시면 수업 시간이 아니면 사소한 거라던가 아이들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사실 공부에 대해서는 다른 게 필요 없고요. 궁금하신 걸 질문을 주시면 돼요. 하다못해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단어집 뭐 시키면 좋냐 이런 것도 괜찮고 어느 학교를 친척이 어딜 가는데 그런 건 어떠냐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